네, 어디 명절 연휴 잘 되셨습니까? 예, 뭐 다들 이제 건강하게 잘 되셨으리라 믿고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한 곽향전기산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생리통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리통 처방에 사실 또 많은 처방이 좀 빠졌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조경과 관계된 처방이 사실 생리통에 다 쓸 수 있는 처방인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 조경과 관련된 그 처방들은 전부 드러내고 다른 이제 참고 서적이나 이런 데에서 생리통으로만 그냥 통증으로만 하는 처방들만 골라서 이제 하고 플러스 해서 이제 곽향전기산 가감방도 생리통에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곽향전기산까지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곽향전기산이라는 처방은 뭐 임상 참 다용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여기저기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이제 중풍과 관련된 여러 증상들에도 이 곽향전기산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톤 터치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곽향전기산을 살펴보고 있고, 자, 곽향전기산을 전 시간에 살펴본 거는 일단 곽향전기산은 약간 따뜻하고 약간 약간 조한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처방으로 말 그대로 곽향을 주 약재로 한 상태에서 사기를 없애고 그 다음 전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기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곽향전기산 자체가 아주 폭이 넓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여러 스타일로 많이 이제 변형해 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형, 그 약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변형은 역시 그 약성을 온조한 약성이 아니라 약간 서늘하게 만들어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변형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그 약성의 변화를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온병에서 이 곽향전기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요 뒤에 우리 대한민국 임상에서의 곽향전기산을 가장 넓게 이제 스타일로 변화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오령산 계열을 합방해 가지고서는 말 그대로 습을 없애는 데서 키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바로 성향전기산으로 변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중풍 여러의 이제 중풍뿐 아니라 원래 중기증에 더 적합한 처방이긴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한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곽향전기산이 가장 크게 어떤 변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약성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약을 서늘하게 바꿔 쓰는 즉 온병에서의 곽향전기산 가감을 하는 그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파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병에서 곽향전기산을 쓴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쓴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습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곽향전기산은 한습에 최적화가 된 그 처방인데 이것을 같은 습이라고 하는 공통 매개체를 놔두고 거기에 온병적인 특성, 즉 결국 습온이죠. 습온병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변모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오당 선생님이 그렇게 가감을 해가지고서는 변모시킨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또 결국은 습온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온병 얘기만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성인병 계열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독특하게 운영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할 것 같아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5가감 전기산이라고 해서 이제 곽향전기산을 가감을 했는데 그 가감하는 방법을 5가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본병을 치료하는 파트에 이제 갖다 놨어요. 이제 스본은 사실은 뭐 상초에도 있고 하초에도 스본에 대한 병증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결국 이제 가장 중추적인 가장 질병의 폭이 넓은 곳은 결국은 이 중추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온병 조변을 살펴보면 이 중추편에 스본 관련한 것들이 우리에게 게시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역시 이 곽향전기산 가감방도 이 스본 파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편 제 58조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초에 습이 울체돼서 승강이 승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증이 결국 완복이 빵빵하고 그 다음에 복부가 창만한 완면 복창한 증상, 그 다음에 대변이 불상, 정상적으로 잘 나오지 않을 때 바로 1가감 전기산으로서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오당 선생 본인이 다시 안을 붙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조문, 자, 58조는 위에 있는 제 56조하고 더불어서 3초가 사기를 얻어맞은 병증이야. 근데 저거는 이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 56조에 해당이 되겠죠. 56조인 경우에는 바로 거기에 그 치법의 핵심이 뭐냐면 분소개규, 바로 개규를 하는 것,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습을 위아래로 나누는 것, 여기에 아주 급선무 아주 뭐랄까 핵심을 얘기하고자 했고, 지금 이 58조는 승강중초, 결국 중초를 승강하고자 하는 것이 이 58조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56조를 한번 결국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곧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그 온병조변 국약 온병조변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여기 이제 쭉 돼 있는데 이제 쉽게 번역된 거 한번 살펴보죠. 자, 입과 코로 침입한 예탁한 습사가 3초에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같이 안에 있는 열과 결합해서, 그러니까 스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열과 같이 결합해서 이열이 훈중해. 증상이 어떠냐? 일단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며, 그다음에 구역질이 나고, 그다음에 소변이 막혔고,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하며, 그 다음에 혓바닥에 백태가 있고, 갈증이 있지만은 또 물을 많이 마시지도 못해. 자, 이런 경우는 결국은 왜 그러느냐? 위아래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막힌데, 이 막힌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신지가 혼미하다고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포에까지, 지금 심귀에까지 가서 이 스본의 사기가 틀어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방향성 있는 약재로 원래 먼저 신명을 통창시키고 내규를 선통해야 돼. 그래서 뭐를 쓴다? 안궁우항한을 쓴다. 아주 유명한 약이죠. 이게 아주 명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의사 분들보다 약사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안궁우항한을. 아주 명약이에요. 그리고 담삼한 성질을 갖고 습사를 분소하는 복령피탕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궁우항한 복령피탕을 쓰는 이 병증, 56의 병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뭐냐면은 뭔가 틀어막는 거예요. 심규를 틀어막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56조의 병증은 결국은 습사를 분소시켜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개규시켜야 돼. 개규.
그러니까 안궁금한 같은 그런 걸 쓰는 건데, 근데 똑같이 3초의 습사, 수본병사를 얻어맞은 병증이 58주도 그런 건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죠. 약하니까 여기에는 개규라든지 뭐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승강중초만 하면 돼. 그래서 승강하는, 습기를 갖고 있는 수본사를 바로 승강하는 방법으로서 바로 일가감 전기산을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습사를 승강시키는 것은 습을 다스리는 방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습이라고 하는 건 유형의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기하고 결합하기가 아주 쉬워요. 끈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없애는 것이 아주 이제 습사가 있으면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 습사는 유형의 물질이고 어떤 고정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봤는데, 이제 가장 많이 옛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 야, 얘를 그냥 통째로 이수변하거나 땀을 내거나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 습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얘는 각계격파를 시켜야 돼. 그래서 위로, 아래로, 표부로, 립으로 전부 다 각계격파 시켜가지고서는 소규모 사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공격하기가 쉽죠. 이동시키기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각계격파를 해야 되겠네. 어떻게? 승강하는 방법으로 습사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을 때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없애기가, 여기에 사기가 플러스 알파가 됐다. 특히 여기처럼 온의 어떤 그런 게 됐다. 그러면 1번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얘를 뽀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뜯어야 돼요. 일단 뜯어야지만이 얘를 습을 처리하기도 쉽고 플러스 알파의 사기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처리하기 쉽거든요. 두 개 같이 있으면은 처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뽀개야 되고요. 근데 그 뽀개는 것도 이 습이 만약에 그 등치가 크다 그러면은 얘를 잘게 쪼개야 돼요. 아시겠어요? 각계격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지금 하나의 예시를 여기서 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습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가감 전기산이, 사실 5가감 전기산이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1가감 전기산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1가감 전기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면은, 자, 곽향경, 곽향은 원래 곽향 전기산에 쓰였었죠. 후바, 그 다음에 행인, 행인이 새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복령피, 그 다음에 광피는 광동산 진피를 얘기합니다. 광동성에서 나온 진피. 그 다음에 거기에 신고, 매가, 그 다음에 면인진, 그 다음에 대복피, 이런 게 들어갔어요. 더 들어간 게 이제 행인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고, 기존에 있는 곽향전기에서 뭐가 많이 빠졌죠. 예, 그거 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당 선생 본인이 이 처방에 대해서 방론을 여기 해놓으셨어요. 이게 온병증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상한론 같은 경우는 준경 선생이 상한론 처방을 제시하시고 스스로 방론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창방자 내지는 그 어떤 그 처방을 운용하는 그 의사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 온병조변은 오당 선생님 본인이 이렇게 방론을 써놓으셔가지고서는 본인의 그 의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론을 살펴보면은, 자, 곽향전기산, 그러니까 원래 곽향전기산은 원래 고신운 한 상태에서 간법이 플러스된 거야. 자, 고신운 한 상태에서 간법이 플러스된 거예요. 그렇죠. 약들이 전부 다 고미, 매운맛, 그 다음에 감미가 있으면서 따뜻한 그런 약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가감을 해서 뭘로 바꿨냐면은, 자, 고신한 상태에서 미안한 걸로 바꾸었어요. 자, 운이 미안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서늘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 처방에서 뭐를 바꿨냐면은 자소엽하고 백지를 빼버렸어요. 왜 뺐느냐? 여기 나오네요. 무수 발표, 모름지기 발표할 필요가 없어서, 즉 표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표증이 있으면 얘들을 썼을 수도 있겠어. 그런데 지금 여기 증상이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증상이 사실은 뭐 여기가 병이고 요게 증상이잖아요. 이 지금 복부가 빵빵하고 그 다음에 대변이 좀 시원찮은데 라고 하는 이 증상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표증이 없어. 그러니까 표증약을 쓸 필요가 있어? 없지. 그래서 자수엽하고 백지는 빼버렸어. 오케이. 발표가 없었구나. 자, 그 다음에 감초하고 길경도 빼버렸어. 이 감초하고 길경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거든요. 이 곽향전기산에서. 왜냐면은 이 감길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습을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냐면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특히 이제 곽향전기산 원방 같은 경우는 골고루 퍼져 있는데 결국 습은 그 내부 중초를 관장하지 않고는, 중초를 운영하지 않고는 습을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초도 건들면서 수지 상원인 폐를 건드려서 이 곽향전기산이 습을 없애는 어떤 원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들어가는 이 감길탕은 굉장히 중요한 약인데 그 중요한 약인 얘들을 없애버렸어요. 자, 이건 왜 없애느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이 증상, 위에 있는 이 증상은 전부 다, 이거는 중초로, 이중초, 이애교. 그러니까 중초증이야, 한마디로. 중초가 핵심인 어떤 그런 건데, 그런데 이 감길탕은 물론 감초가 있어서 중초에 들어가는 힘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디냐면은 상초에 좀 가서 약성이 작동하는 것이 좀 치우쳐 있어. 지금 상초로 이 약기운을 들어 올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감길탕을 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일가감전기산에 그럼 상초로 가는 약은 없느냐? 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왜냐면 뒤에 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길탕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끼고, 그러니까 감길탕은 중초에도 가고 상초에도 가는 건데 전반적으로 상초로 가는 힘이 너무 세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자, 중초에서 그 밑으로 밑에가 작동하면서 상초를 약간 건드리는 그런 약이 필요해. 그래서 감길탕은 그거에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지금 완벽하게 본인의 의사를 다 지금 여기다가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현재 온병조변 중초편이잖아요. 결국 이 온병의 변증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다 배우셨습니다. 하나는 위기영혈 변증, 변증이 있고, 하나는 3초 변증이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온병의 변증 체계는. 자, 그 중에 위기영혈 변증은 사실은 오당 선생이 최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쓰신 분은 섭천서 선생이시죠. 섭천서 선생이 위기영혈 변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들을 응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오당 선생께서 야, 이것만 갖고는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즉 3초로 상초, 중초, 하초로 이 온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본인이 이 3초 변증을 플러스하고 이 온병조변 전체를 이 3초 변증을 계속 골격, 강령으로 삼고 거기에 위기영혈 변증을 플러스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3초 변증을. 즉 이 양반이 보기에는, 자, 병이 지금 현재 핵심이 중초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상초나 아니면 더 깊게 하초로 들어가는 그런 약들을 써서는 병을, 중초에 있는데 상초에 가 있는 거면은 첫 번째로 상초로 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소모될 테니까 전기의 허가 그거 될 테고, 그 다음에 병이 맞지가 않잖아요. 일단요, 타겟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약효가 줄을 테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초에 들어가는 약들을 쓴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터지겠습니까? 그 병사를 끌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3초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한 약을 쓰는 걸 상당히 좀 거북시 하셨어요. 그런 것이 온병조변 전반전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그거를 지금
아주 제대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야 불필요하게 이 길경 같은 이런 걸로 갈 필요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빼고서는 이제 약을 구성했는데, 일단 곽향으로 자 화탁, 아주 탁한 사기를 제거를 했고, 거기에 후박과 그 다음에 광진피와 복령과 대복피로 역시 습만한 어떤 그런 병증을 제거를 했다라고 되는데, 이 광진피는 뭐냐면요, 아까 이거는 광동선 진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피 중에 A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광동성에서 나온 진피를 A급으로 삼냐면은, 진피 자체가 일단은 이기하고 화담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담, 특히 습담을 없애는, 이 담은 습담이 최적화가 되어 있죠. 습담이 최적화가 되어 있죠. 예. 습담을 잘 없애는 진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광동성에는 전에도, 이건 뭐 이제 저도 들은 얘기고 뭐 실험실 뭐 그거를 본 적은 없는데, 얘네 땅이 약간 독특하대요. 얘네 땅이 약간. 그래서 이 광동성 땅에는 뭐가 많으냐면은 이제 이제 미네랄 성분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청몽석 성분이 좀 많답니다. 예. 청몽석 성분이 많아요. 이 청몽석이 무슨 역할을 하는 약입니까? 아주 대표적인 타담약이잖아요. 담을 떨구는 약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화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을 순하게, 뭐 화담이라는 걸 개념이 너무 넓은데, 일반적으로 순하게 약을 없애는, 담을 없애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끈적끈적한 어떤 아주 그냥 그런 용으로 담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담을 잘라서 끊어버려서 떨구는 어떤 그런 정도 약을 써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약이 청몽석이거든요. 근데 이 광동성이 이 청몽석의 주산지인가 봐요. 그래서 이 땅에 청몽석 기운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라난 쉽게 해서 진피, 그걸로 생산이 된 진피 같은 경우는 이 진피 자체 내부에 이 기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이거 화담하는 것이 더 우수하대요. 그런데 지금 이 청몽석을 생명체가 빨아 당겨 가지고서는 한번 몸에서 소화시켜 가지고서는 상태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몽석의 성질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갖고 있는 거라서 화담은 하긴 하는데 좀 세게 해. 그런데 청몽석처럼 격하게 인체 전기를 때려 부술 정도로 하지는 않아 해서, 옛날부터 이 광동상 진피가 진피 중에 가장 A급이야 라고 이 책에 써 있어요. 그리고 요 얘기는 제가 이제 딴 데에서 들은 거고요, 본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광동성 진피, 광피라고 되어 있으면은 한마디로 A급 진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행인을 가한 것은, 자, 이폐. 자, 폐와 대장의 기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돼 있어요. 아까 여기 상초에, 중초병에서 상초에 있는 이것을 필요 없어서 얘들 뺐다고 하면서, 여기에 또 이 행인을 써가지고서는 이 폐 기운을 이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거 보시면, 자, 습 플러스 알파를 치료할 때는 두 개를 잘라야 되고, 습이 만약에 얘가 완고하거나 세력이 크면 얘를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얘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시키는 건데, 결국 이 이동을 시킬 때 가장 좋은 것이 결국 뭐냐면요, 장부 중에 요거하고 요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특히 얘가 중요했죠. 폐. 이거는 왜 그러냐? 폐는 수지상원이에요. 폐는 수지상원. 그래서 물과 관계된 것들, 습과 관계된 것들을 치료로 할 때는 폐를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길경을 그냥 쓰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길경하고 행인을 가만히 보시면은, 자, 둘 다 들어가서 폐에 작동을 하죠. 폐에 작동을 하는데 좀 뭔가 다른 것 같잖아요. 뭔가 다른 것 같습니까? 자, 길경, 여러분들 행인에 비해서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벼워요. 행인은 무겁고요. 자, 행인은 궁극적으로 얘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작동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인이 아무리 이패한다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기름기가 있고 묵직하기 때문에 결국 요기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자, 똑같이가 폐가 작동하더라도 그 방향성이 폐 플러스 바깥쪽으로 더 작동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자, 폐에 들어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 꼽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행인은 바로 후자에 해당이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야, 상초로 가는 바깥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원치가 않아. 왜? 이 병증이 전반적으로 중초에 타겟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초에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약. 그런데 그렇다고 상초를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어. 그중 특히 폐를 건드릴 수는 않을 수 없어. 왜? 이게 습과 관계된 병이거든. 그래서 폐를 건들면서 그래서 습 기운을 이동시킬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더 바깥쪽으로 가지 않고 안쪽으로 갈 수 있는 약, 행인. 자, 이거는 또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요. 사실 이 습을 치료로 할 때 또 많이 쓰는 게 마흥탕계래요. 마흥탕계입니다. 이거는 뭐 책 좀 읽어보신 분들이면 다 아는 거예요. 마흥탕, 그러니까 마황이 풍안의 사기만 몰아내는 약이 아니고 사실은 습기, 이수도 하잖아요. 이뇨도 하거든요. 예, 그 심폐기능을 활발하게 해가지고서는 쉽게 해서 요즘 스타일로 얘기하면은 사구체의 여과율을 높여가지고서는 이뇨의 성능도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각종 습을 없애는 약들 중에 마흥탕에서 가감해서 발전해온 처방도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마흥탕 계열은 아니지만은 각종 거풍습 약들 있죠. 거풍하는 약들, 이런 약들에서 습을 없애는 약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이게 스본병이잖아요. 스본병이면은 마흥탕 계열이나 뭐 강활, 방풍이니 뭐 이런, 여기 강활, 방풍, 뭐 이런 곳에서 쭉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거습할 수 있는 약들 처방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엔 좀 그런 약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다? 우리 오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상초나 표부로 가는 약은 나는 안 쓸 거야. 왜? 이 병증이 현재 축지병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행인뿐만이 아니라 망탕, 그러니까 행인하고 대표적인 약닭이 망행인 약대잖아요. 망탕 약대잖아요. 그러니까 마황 같은 것들을 가해서 이습하는 것들 방법도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패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왜 안 썼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마황과 행인은 같이 이습의 개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약의 성질이 달라. 하나는 가벼워서 바깥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묵직해서 안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거든. 나는 지금 후자를 쓰고자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행인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가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패를 해서, 자, 습을 없앨 때, 자, 신장을 건드려서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중초를 비위를 건드려서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폐를 건드려서 없애는 방법 다 가능한데, 오케이. 자, 수지 상원인 폐를 건드려서 없애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이 폐를 건드려서 없애는 방법도 또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 폐를 건드려서 바깥쪽으로 더 가느냐, 아니면 경락 쪽으로 더 가느냐, 아니, 폐에서 아래로 내려가느냐,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1가감 전기산에서는 바로 폐를 건드려서 아래로 내려가는, 즉 이 폐여 대장직인가, 폐 플러스 대장으로 가는 기운을 건드려서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다. 만약에 이거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다른 약들, 다른 곳을 건드리는 방법도 쓸 수가 있겠죠. 이미 곽향전기산 원방에서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아시겠죠? 보여줬습니다. 여긴 지금 감초 길경만 얘기하는데 여기 다른 자수엽이나 백지 같은 걸로도 보여줬어요. 우리 자수엽도 생각해 보세요. 얘가 발안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이뇨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곽향전기산 원방에서는 바로 습을 완전히 분산시키는 거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보여줬는데, 지금 1가감전기산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제껴 라고 해서 요거 다 빼버리고 그 중에서 행인을 집어넣고 여기서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캐치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쪽을 잘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에 응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상초나 표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부에는, 특히 중초에 있는 수본병이란 말이죠. 즉 통풍 아니면 역절풍, 이런 병증이 생겼어. 그런데 이 병증이 확실히 내부에 있는 습 플러스 열로 인해서 생긴 것이 확실해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넣는 것보다 요거 하나만 넣는 것이 옳고, 또 요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약효의 차이가 다릅니다. 예,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인을 쓰는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시면은 일단 요 일가감 전기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요거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자, 행인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천식에 쓰거나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여기 대장에도 기름기가 있으니까 대장에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말 그대로 폐대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인을 천식병, 해수병에 주로 쓰시는 분들을 한다면 행인이 말 그대로 기름기가 있어서 대장, 변비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반대로 행인을 도인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서는 주로 변비에 쓰던 분들을 한다면 행인은 말 그대로 폐도 건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거기서 진일보하면 야, 이게 만약에 변비에 쓸 때도 변비는 부부지장인 폐대장이 서로 상통하고 있으니까 폐를 건들면서 대장을 건들 수 있는 약을 같이 쓰면은 좋지 않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도인을 변비에 쓰이는 거는 많이 사람들이 쓰십니다. 쓰세요. 물론 도인에도 폐에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행인을 붙여서 쓰면은 얘도 변비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인을 해수천식에만 쓰시는 분이면은 이 대장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잘 못 생각하시는 거고, 반대하는 것도 반대인 거. 그래서 변비에 이렇게 붙여 쓰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반대로 피부병이 있어. 피부병이 있으면은, 자, 피부는 뭐 모든 오장이 다 관장을 하지만은 1번 관장하는 장부는 폐장이죠. 자, 그 폐장을 건드려서 피부병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자, 그런데 늘 얘기죠. 사기를 공격하고 사기를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 그 사기를 어디론가 없애야 돼요. 잔여물들이 남아 있으니까, 반란군 폐잔병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개들이 다시, 특히 피부병 같은 개들이 그걸 항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의 어떤 병증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데, 피부병에 없애는 방법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게 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피부병은 땀만 잘 내도 많은 피부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또 여러분들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변이 잘 나와야 돼요. 피부병 같은 경우는 폐대장이 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에 있는 사기를 부수고 난 다음에 그 사기를 일부는 바깥으로 밀어내고, 그 중에 바깥으로 밀어내지 못하는 사기들이 있어요. 즉 그런 사기들은 어떻겠습니까? 성질이 가볍지가 않고 중탁하겠죠. 아주 습 중에서도 중탁한 습이거나, 아니면 사실은 그나마 습이면 좀 땀으로 밀어내기 쉽지만은 어혈로 된 놈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놈들은 전부 다 대장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역시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에 요거, 특히 이제 피부병에 도인을 쓰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데, 처방을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러느냐? 자, 도인 자체가, 복숭아는 전에 말씀드렸죠. 복숭아는 폐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폐의 과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생김새가 우리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털이 있고 껍질 벗겨보면 안에 이제 피부 있고 그 안에 보면 기육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걸 비슷하기 때문에 폐과다. 그래서 이 복숭아하고 폐는 아주 비유치상이 아주 그거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도인은 바로 이 폐에 들어가면서 기름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폐대장에 많이 같이 그거 되는데, 사람들은 요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인이 대장에 들어가는 것은 잘 기억을 하시지만은 요거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행인은 반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인과 도인을 서로 약대를 시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은 대장병에서 쓸 수 있고 폐병에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행인 도인을 만약에 해수에도 그러면 행인 도인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하면은 자, 해수라고 하는 병은 주로 폐병이 많잖아요. 자, 폐병이 많은데, 자, 폐병, 늘 사기를 없앨 때는 사기가 들어온 곳으로, 내지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최단 코스로 밀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게 아닐 때 이제 길게 돌려서 없애는 건데, 만약에 해수 천식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한다고, 자, 폐대장은 상통이니까 대장으로 끌어당겨서 없애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걔가 원래 내부에 사기가 없는데 그거를 폐대장으로 없애야지 해서 대장으로 길게 끌어 들어오면 사기를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인데 그 사기 중에 일부가 내부에 남아있는 것, 그래서 피부로 밀어내기에, 폐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기에 쉽지 않은 놈일 때 대장으로 끌어서 없애는 것이지, 만약에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으로만 밀어야죠. 그럴 때는 도인 같은 거 억지로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1번. 자, 행인과, 여기 지금 우리가 행인 나왔고요. 자, 행인을 여기서 쓰는 것은 말 그대로 폐대장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습사와 온사의 결합, 수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 상초를 건드는데 상초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은 약. 자, 여기서 플러스 하면은 바로 얘 행인과 비슷한 약이 바로 도인인데, 얘들 둘 다 폐대장에 다 가서 건드릴 수 있는 약이야. 그래서 대장병에 쓸 수도 있고 폐병에 쓸 수도 있어. 그 핵심이, 그 병사의 핵심이 어딘지를 봐가지고 불필요하게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우는 범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이 행위를 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요 뒤에도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요. 자, 신곡하고 메가를 집어넣어서 승강 비위지기라고 해서 비위지기를 승강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산사가 빠졌는데요. 삼선지제 중에 산사가 빠졌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했으면 반드시 산사 신곡 메가를 넣겠지. 예, 근데 산사를 뺐어요. 뺀 이유는 안 봐도 뻔하죠. 여기 보죠. 비위의 기운을 승강시키는 것이 얘들만 못해서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산사는 전에 얘기했죠. 행기 화업. 기와 혈을 똑같이 이동시키고 소모시키는 것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신곡하고 메가는 움직이는 것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자, 일단 메가를 보세요. 자, 메가는 말 그대로 보리를 싹 틔운 거잖아요. 보리를 싹 틔운 거예요. 자, 싹을 틔운 놈들은 전부 다 목기를 풍부받기 때문에 이동하려는,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크죠. 전에 메가 해설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쌀밥하고 보리밥을 생각하시면 보리밥이 얼마나 동성이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래서 보리밥을 되게 싫어하셨죠. 왜냐면은 쉽게 꺼지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싹을 또 틔웠다? 그거는 그 보리의 동적인 성질을 극대화시키려고 싹을 틔운 겁니다. 목의 힘을 아주 극대화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동성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결국 뭐 하려고 한다? 뭔가를 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운을 흔들어 제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는 뭐다? 바로 비위의 기운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우당 선생은 승강비위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자, 신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곡은 뭐의 변형입니까? 누룩의 변형이에요. 원래 우리 준경 선생은 누룩을 쓰셨잖아요. 누룩.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변형입니까? 누룩은 통밀. 우리 술을 발효시키는 어떤 그 매개체잖아요. 이게 밀의 변형이잖아요. 밀의 변형. 자, 밀을 그냥 쓴 게 아니라 발효를 시켜서 누룩을 만든 거고, 이걸 누룩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얘가, 우리 술을 만들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여러 가지 전분질 물질들, 공유들을
발효시켜서 술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나 말고 다른 물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 동성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이동시키는 거죠. 근데 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로 비위, 그 다음에 심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승강 비위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누룩을 중경 선생 때까지는 누룩만 썼는데, 야, 이 누룩이 움직이는 성질만 갖고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어.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어서 이 성질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5가지 약물을 더 집어넣은 것. 즉, 그러면 이 5가지와 밀을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육신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곡. 신은 신병스럽다는 것이고 6가지 신령스러운 약물로 곡자, 사실은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든 것이 바로 신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곡은 많이 움직이려고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비위에서부터. 어디까지? 피부 주리까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곡은 바로 비위에 들어가니까 감미가 있죠. 그런데 핵심은 요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미, 신감한 미. 이 매운맛이 이 육신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매운맛이 어디까지 간다? 끝으로는 피부 주리까지 가고, 얘가 또 어디까지 간다? 당연히 비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심 중에 일부는 바로 신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주 막강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비위를 중심으로 위아래, 그 다음에 표부 저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곡은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중경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 시대인 위진 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경 선생은 몰랐지. 신곡이 이걸 만드는 방. 아셨으면 분명히 신곡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이용을 해서 뭘 하겠다? 자, 비위에 있는 심을 승강시키겠다. 왜? 병증이 중초병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산사는 갖고 있느냐? 산사는 없어요. 산사는 기분과 혈분에 들어가서 그 기분과 혈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나는 행기시키고 하나는 혈을 이동시키는 거에 더 지나가서 어혈을 없애는, 화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지 비위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까지는 얘들보다 못해. 물론 비위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니까 그 소화의 어떤 그 능력에 의해서 비위의 기가 승발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신곡이나 메가처럼 확실히 이런 강한 어떤 승강을 시킬 수 있는 데는 미치지 못하니까 일단 여기에는 쓰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에 이게 신곡 말씀드렸었는데 이 신곡이 아까 피부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뭐에도 쓰냐면 이게 외감병에도 쓰여요. 외감병에도 잘려가지고 안 보이시네. 예. 자, 이런 얘기죠. 자, 감기가 들었어. 그런데 소화장애도 있네. 자, 그럴 땐 삼선지제 중에 뭐를 제일 많이 넣으셔야 된다? 신곡을 제일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신곡의 힘으로 밑에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쭉 밀어서 바로 해표하는 능력까지 신곡이 있으니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그거를 본 겁니다. 아주 또 좋고,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바로 인진이 되겠습니다. 자, 인진은 여기 보세요. 자, 선수불. 자, 수불을 선발해 가지고서는 그래서 바로 생발의 기운을 촉동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중초병이에요. 중초병이면은 자, 비위가 일단 비위의 정상적인 승강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 바로 이 비위의 옆에 붙어 있는 놈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간담이 붙어 있잖아요. 예, 즉 목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초병이 병들면은 물론 안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 목기가 울체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예, 그러니까 목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목울을 풀어야 돼. 자, 목울을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의 목울을 푸는 임상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뭐다? 바로 향부자.
향부자 같은 거 쓰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으죠. 향부자에다가 뭐 전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뭐 오약을 붙이는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뭐 진피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시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붙이는 거예요. 자, 향부자는 원래 목기에 들어가는 탁 목에만 들어간다 이런 약은 절대 아니죠. 예, 그런데 향부자는 전에는 질이 무겁기 때문에 일단 묵직하게 한번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내려가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기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혈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혈분에 음분까지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묵직하더라도. 물론 약에 뭐 가다 보면 뭐 신장이라는데 안 걸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걸리는데 늘 말씀드려요. 메인스트림, 주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혈분까지 가는데 그 혈분에 가는 힘을 이용해서 혈해인 바로 간에도 잘 들어가고 향부자도 역시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그 간에 있는 혈에 들어가서 기분이나 기나 간에 혈이 울체된 것을 그 향부자의 매운맛으로 흐트러 버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재 지금 대한민국 임상계에서 바로 간의 울체가 되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런 향부자를 이용하는 약대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예. 나쁘지 않죠. 괜찮은 방법입니다. 순하기 때문에 약이 그나마. 자, 그런데 이런 향부자가 결국은 이 인진에 비해서는 결국은 직접적으로 간에 들어가서 간기에 울체된 것을 뚫어주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쓴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진을 쓰고, 자, 인진을 쓰게 되면은 또 장점이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인진 자체가 습물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인진호탕 배우셨잖아요. 인진호탕이라는 게 결국은 습이 우울체에서 생기는 황달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특히 습열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진 자체는 이습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행인하고 또 이게 약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행인은 아까 대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인진도 대장과 작동하는 힘이 있어요. 그냥 간대장이 상통하기 때문에 인진을 써서 대장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인진은 습에 이습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소변으로 이 기운을, 이 습을 빼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인하고 이 인진을 같이 약대를 시켜버리면은 하나는 주로 간에 들어가서 소변으로 습을 빼고, 하나는 해서 폐로 들어가서 대변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습을 빼고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분소시키죠. 쪼개버리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아주 오묘하고, 그 다음에 요걸 습을 뺨과 동시에 뭐를 한다? 바로 여기처럼 얘 자체가 목을 잔뜩 그거 하고 있는, 띄고 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목기에, 즉 생발지기를 촉동시키는 그 능력 자체가 있죠. 근데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우리 오당 선생님께서는 뭘 했냐? 자, 인진이, 자, 여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진호라고 하는 것은, 자, 호라고 해서 뒤에 호자가 붙은 건, 이 호자라고 하는 건 전에 설명드렸어요. 이게 인진이 위로 쭉쭉쭉 하기 때문에 높을 꽃자에 높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가지고서는 호자가 붙은 건데, 얘는 주로 가을에 채취한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면인진이라고 해서 앞에 인진 한 거는, 요건 면은 솜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솜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진. 자, 이거 언제 있느냐? 새봄에 새 줄기에 잎이 나와가지고 전입이 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면인진을 쓴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봄철 거 써라고 하는 거예요. 왜 봄철 거를 쓰라고 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이게 목기이기 때문에. 촉동하는, 생발지기를 촉동하는 것을 키포인트를 맞추기 위한 거고, 이 생발지기를 촉동해야 결국은 무엇도 힘을 받느냐? 비위도 힘을 받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 목의 힘을 받지 않으면 옹체됩니다. 옹체돼요. 그래서 이것이 비의 힘이 잘 하려고 하면 목심을 갖다가서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 지금 목의 힘이 습사로 인해서, 습온의 사기에 의해서 우울체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진을 써가지고서는 바로 이걸 촉동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임상 경험은 참 많은데, 이게 물론 이제 요즘은 이놈의 이제 이 한약을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하도 이 선전을 했어가지고서는 이제 간병을 치료하러 오지 않는데요. 이 인진 계열이 정말 간병의 명약이거든요. 그래서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처방을 쓰는 것 플러스
보약이나 이런 데에다가 인진을 소량 가미를 해가지고, 물론 사실 그거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약 맛은 일단 맛이 달아야 되거든요. 달아야 되는데 인진 들어가면 쓰니까 약을 먹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또 되게 보약을 먹는 사람들은 좀 경제적으로 여력이 좀 있는 사람일 확률이 많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을 안일하게 굴리잖아요. 쓴 거 힘든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맛이 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보약에다 인진호 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아무튼 인진호를 소량으로 가게 되면은 인진이 여기에서 이 스부를 없애고 선발하고 생발직을 촉동하는 힘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뭐냐면요, 보약의 힘이 세져요. 좋아져요.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많이 쓰면 양기를 깎아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소량 써야 돼요. 그게 시오를 써서, 우리 보중이 기탕에서 시오를 써가지고서는 양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역용하는 거예요. 물론 인진 자체는 아까 여기 뭐 면인진이 뭐 목기를 해서 이러고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래로 이습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면 그 힘이 많이 작동돼 가지고 양기를 꺾어요. 근데 적당하게만 쓰면은 시켜서 나무가 물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물을 적당하게 없애주니까 나무가 아래에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힘을 목기를 발휘하게 되고, 그 힘을 비에게도 공급을 하니까 비도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힘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승강이 잘 되니까 인진을 소량 쓰게 되면은 보약의 힘이 증가돼요. 이게 뭐 실험해 보실 수 있는 글쎄 분들이 계실려나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가장 잘 먹히는, 체질적으로 잘 먹히는 사람들이 이게 태음인이에요. 특히 이 열태음인들. 특히 열태. 저는 사실 뭐 체질방을 만 쓰는 사람이 아니고, 사상의학 자체에는 조금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것저것 들었는데, 이 태음인들은 기본적으로 간대폐소인데, 이 간대라고 하는 그 대가 전기가 왕성해의 대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왕성한 게 아니라 걔가 너무 항상한 거예요. 항상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거나, 아니면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무슨 문제냐면, 원래 목기는, 간기는 아래에서 바깥으로 쭉 뻗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안에서 우울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울체가 되기 때문에 뻗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간대한 것, 즉 간이 우울체된 것을 풀어주게 되면은 그것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태음인 처방에 각종 그래서 간들에 간 처방들은 다 이 원리거든요. 다 이 원리. 근데 이거를 꼭 여기에 그 태음인 처방뿐만 아니라 이런 처방에서도 그 원리를 차용해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인진을 쓰는 방법 같은 것로도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당연히 보증기탕에서 시오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걸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지금 여기 온병에서 우리 이제 오당 선생은 바로 그 원리를 여기다 갖다 쓰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원리도 행인 원리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한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 소화제 쓰는 방법과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 요 뒤에가 좀 있는데 요 좀 뒤에 설명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곽향전기산의 변방인 일가감 전기산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일가감 전기산을 그러니까 약을 서늘하게 쓰는 겁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중초에 있는 수본의 병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약을 서늘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를 잘 이용하시면은 각종 병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성인병들에 아주 묘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시는 거고, 또 요거를 잘 쓰시면은 보약을 이렇게 변형해 쓰는 방법도 그러니까 중초 비위를 보호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중초가
힘이 떨어지면은 습병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양기가 떨어져서 한습이 생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지고서는 보호하시면 돼요. 효과도 좋고 잘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초에 열성의 사기가 결합해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몸이 예를 들어서 허열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안에 있는 습사랑 결합을 해서 습열이 되거나 습원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보약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런 스타일의 원리를 가서 보약을 쓸 때 차용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약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뜻하고 약간 뭐랄까 좀 성질이 눅눅하고 이런 스타일로 쓰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약인데도 약간 서늘하게 만드는 원리, 내지는 약을 전체적으로 서늘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 서늘한 약을 넣어 가지고서는 전환시켜 버리는 그런 요령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데에서 차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는 그럼 그걸 잘 쓰느냐? 예, 저도 개업 초창기 때는 이런 원리를 잘 몰랐어요. 물론 곽향전기산이라고 하는 처방은 학부 때나 이런 때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처방이고, 또 나름 못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광양탕이나 상향전기산을 참 많이 썼었거든요. 예.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처방을 모으다 보니까 역시 이제 곽향전기산에 이제 찬약들을 섞어 쓰는 방법들, 처방들이 있는데 원리를 잘 몰랐다가 이 원리를 결국은 이 운병조변 책을 읽으면서 이 상향전기산 책을 보면서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 전에는 뭐랄까 어렴풋하게 본초 약성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깨달음이 없었다가 역시 앞선 선생님들의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그때 이제 가슴속에다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잘 좀 캐치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곽향과 이제 복령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해설을 하는데요. 자, 곽향을 여기 보세요. 곽향 입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단용경, 그러니까 줄기만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곽향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독특하죠. 예. 근데 이거 원리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는 취기 주중 불주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경은 줄기는 자, 속으로 달려가지 겉으로 달려가지 않는 그런 성질을 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이나 이런 것들, 이게 곽향은 전초를 쓰지 않습니까?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입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볍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는 힘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 곽향의 원래 약효는 쓰고 싶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중초병이니까 좀 내부에 들어가서 약효가 집중되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그 중에 줄기만 골라서 써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쓰는 원리는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다른 데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독서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처음 봤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이게 온병조변에 이 곽향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약물들도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쓰셨어요, 오당 선생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생지황, 우리 생지황 같은 것도 생지황 같은 것도 보시면은, 우리 생지황이 일반적으로 생지황, 물론 여기서는 지황을 쓸 일은 없죠. 중초병이니까 이제 하초병이나 이런 아니면 음혈분이 필요를 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우리가 일반 지황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지황, 천황, 지황, 인황 이렇게 나눠 쓰잖아요. 생지황을 하면 물에다 뜨는 것은 천황, 중간쯤 있는 것은 인황, 가라앉는 지황, 그거를 골라 쓰고 나머지 것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얘들을 즙으로 내 가지고서는 물에 가라앉은 지황에다가 물 속에다 넣고서는 걔를 빨아들이게 한다면 그 즙으로 쪄서 숙장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크고 그 다음에 무겁고 단맛이 강하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선호해요. 생지황이건 숙지황이건. 그런데 오당 선생님 온병조변 보면은 생지황 쓸 때 전부 다 새생지예요.
전부 다 가는 생지왕이에요. 가는 생지왕. 여기 앞에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가는 생지왕 써라라고 아주 무수히 많이 돼 있어요. 숙장을 쓸 수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온병이다 보니까 서늘한 약을 쓸 케이스가 많으니까 전부 생지왕 계열이 많거든요. 근데 생지왕을 항상 가는 거 써 새생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요, 그러니까 씨알이 굵은 놈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약이 중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탁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해서 가는데 틀어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청열도 해야 되겠고 자음도 해야 되겠는데 얘들이 아주 잘 들어가서 이동성도 좀 좋게 하고 싶어. 그래서 새생지를 쓴다라고 본인이 주에다 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걸 보고도 참 이게 참 아주 독특한 거고. 근데 사실 이 비슷한 얘기는 제가 임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황이 우리나라 전통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지황은 제가 개업 초창기 쓰던 지황하고 좀 다르고요. 제가 썼을 때는 그 앞 시대에 있는 지황하고 품종이 달라요. 그래서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품종 계속 개량하니까. 예. 그래서 그 앞 시대에 있던 그런 분들의 지황을 그러니까 가는 것만 오히려 골라 쓴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술자리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듣기만 하고 메모만 해놨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역시 이 온병 주변 책에서 그거를 보고서는 아,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았죠. 아무튼 이 오당 선생이 본초를 쓰시는 걸 보면은 아주 세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우리 공부할 게 많아요. 자, 또 여기 보시면은 자, 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부 다 껍질만 써요. 피만 써. 복령 피. 자, 복령 다른 데는 복령을 쓰잖아요. 근데 복령 피만 써요. 쓰는 이유는 뭐냐? 피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대부분 다 서늘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를 하냐? 스보는병을 좀 치료하는 거 아니야? 즉 습열을 아주 독성, 얘가 아주 왕성해진 것을 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령을 쓰는 게 아니라 복령 피를 써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약물을 세심하게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감, 5가감 전기산 중에 1가감 전기산을 여러분들이 이 임상에서 많이 쓰실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지나가면 바로 그 밑에 쪽 59조에 보시면은 역시 습사가 울체가 됐어. 어디에? 3초에 울체가 됐어. 이게 병리가 되겠죠. 그래서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오냐? 자, 완민, 그다음에 변당, 신통, 그다음에 설배, 그리고 맥상은 모호해. 뭐 뚜렷한 맥상이 없어. 자, 이럴 경우는 이 가감 전기산으로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본인 줄을 보시면은 자, 상조는 아까 있는 58조죠. 자, 요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 조문은 결국은 이 병리가 뭐냐면은 중초의 병이 좀 약간 무거운 위중한 상태가 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바로 승강중초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건데, 지금 이 59조 같은 경우는 자, 완민변당의 상태거든. 그래서 이것도 중초증은 중초증이야. 그런데 자, 신통이 있고 설백이 있고 맥상이 모호하다는 걸로 봐서는 자, 중초는 중초인데 장부증이 아니라 경락의 증상인데, 그래서 경락으로 잘 달려가는 약들을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즉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경락으로 잘 들어가서 습을 없앨 수 있는 약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로 가했다 봐요. 자, 방기를 가했어. 자, 방기는 왜 가했느냐? 방기는 바로 급주 경락중 습울. 자, 방기가 이소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소변을 해서 습을 없애기는 하는데, 자, 그거라고 한다면은 바로 다른 이수제를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하필 방기를 썼느냐? 자, 방기는 바로 경락으로 잘 달려가는 성질이 있어서 썼다는 거예요. 요거 외워 두십시오. 이게 사실 그 금계율학 강의할 때도 요 말씀을 약간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기억들을 잘 못하실 테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그냥 경락의 습사가 울체됐을 때, 특히 여기 이제 습울 했을 때,
이럴 때 최적증 약 중에 하나가 방기다. 경락 중에 습울체되는 증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각종 여러 가지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그래서 RA라든지 뭐 이런 거에 방기 가하는 약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기를 가하는 게 그냥 여기에 습이 있어가지고 방기를 가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은 틀린 건 아닌데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이수제를 써도 되지 왜 얘를 썼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부분의 후대에 나온 처방들을 보면은 그런 처방들은 방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수제를 같이 가한 케이스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약을 쓰는 것이 명쾌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옛날 분들 처방 낸 거 보면 그런 것들 또렷하게 나눠 쓰시거든요. 아무튼 방기는 요거에 경락에 있는 습을 치료하는 거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외워두시고, 플러스 여기에서 좀 진일보 하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경락으로 잘 간다는 것은 아무튼 동성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을 상징하는 것 결국 뭐다? 풍 그리고 습. 그래서 이 방기는 풍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약 중에 하나예요. 풍습. 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풍습.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실 방기 하면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면 이게 얘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방기가 이 기원식물이 이렇게나 많아요. 청풍증서부터 목방기, 분방기, 광방기, 한중방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은 아무튼 이제 문제가 있어서 쓰지 말아라고 돼 있고, 중국은 이게 이제 진해 그거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김홍준 교수님이 다른 강의를 하실 테니까 그때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약효가 크게 다릅니다. 크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청풍등이나 목방기 같은 경우는 거풍습약이 들어가요. 거풍습약. 그런데 여기 분방기나 이런 것들은 여기 보세요. 이수 삼습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방기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좀 연구가 더 돼야 될 약이라고 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기원식물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고요. 기원식물에 대한 약효 연구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방기를 쓴 거는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거풍습, 풍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 풍이라는 개념은 잘 달리는 게 결국 뭐냐? 경락에 있는 습. 이것 때문에 요때는 대부분 다 방기를 콕 집어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원식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약효, 그러니까 습에, 여기도 보면 이수 삼습이나 이 거풍습이나 이수 삼습이 이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 각 기원식물들별로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 이제 나눠지기는 했는데 이게 좀 더 현재 양약적인 측면에 조금 더 연구가 좀 더 치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직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좀 낮아요. 아무튼 책으로만 봤을 때 옛날 분들, 우리 선현들이, 사실 우리 선현들도 방기를 혼용해 쓰셨거든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원래 방기, 중경 선생이 원래 처음부터 썼던 그 방기를 쓰고자 하는 핵심 키포인트는 뭐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풍이 들어가는, 풍습, 그 다음에 경락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락에 풍습이 많아 생기는 병증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관절에 있는 염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오당 선생도 방기는 급주경락중 수습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또 여기 보시면은 자 변당, 자 설사를 해, 변이 묽은 것은 대변이 불쌍한 거에 비할 바가 아니야. 즉 뭐냐, 습이 많다는 얘기지. 위에는 대변 불쌍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대변 불쌍이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조문은 변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습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약들만 가지고는 이 습을 제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습을 잘 빼는 약들이 필요로 해. 자, 물론 방기도 그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통초, 의인 이런 것들을 써 이소변을 해가지고서는 대변을
붙게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초도 또한 이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건데, 자, 이 통초도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여기로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서 이 두 개가 통초로 씁니다. 원래 정품은 이거고요. 소통초도 그냥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만,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만 쓰셔야 돼요. 그런데 자, 목통은 원래 목통이고 관목통은 등치기라서 이거 쓰면은 현재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근데 이제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정품으로 좀 쓰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통초는 이제 이수 삼습약에 배합이 되어 있고요. 자, 목통은 거풍습약에 지금 배합이 되어 있어요. 옛날 중경 선생이 금계력 쓰는 통초는 목통이에요. 근데 그 후대에 와가지고 쓰이는 것은 통탈목 통초, 이 통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당 선생에 쓰이는 이 통초는 시대적으로 청나라니까 이거는 통탈목 통초일 확률이 매우 높죠. 통탈목 통초. 우리가 현재 통초라고 하는 것.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약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에 더 정확한 것은 뭐다? 통탈목 통초가 아니라 목통이 더 적합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목통으로 쓰고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대가 청나라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오당 선생이 목통의 이명인 통초를 쓰셨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이 썼던 통초를 쓰셨는지 이걸 제가 확언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일단 그냥 납득해요. 납득했습니다. 근데 약성으로만 봐서는 물론 뭐 이소변 해가지고 이런 걸로는 목통도 가능하고 통탈목 다 가능합니다.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목통도 거풍습하고 그 다음에 이 통초도 이수삼습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앞뒤에 여러 가지 여기 보세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목통이 더 적합해요. 이 병증에는. 이 병증에는.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토론거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 자, 이소변하고 이런 건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소변 하는 약, 그냥 이수약을 쓰면 되지. 왜 이런 통초라든지, 이게 통탈복이 됐건 목통이 됐건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의인을 콕 집어 썼는지를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둘 다 일반 이수제들에 비해서 얘들이 전부 다 비위 친화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쓴 것은 그거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는 설명이 안 되셨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를 제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얘들 의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사실 얘도 그렇고 전부 다 아까 얘기한 대로 풍 플러스 습에 더 최적화가 돼 있어요. 여기에 의인도 그래요. 의인도 여러분들 의인이 거풍을 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이 거풍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이. 그래서 의인도 이게 다 비슷비슷한데 약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의인이, 자, 일단 뭐 이수분 하는 힘도 있는 거 당연하시고, 그 다음 의인 드시면은 이 비위를 하고 이게 설사 같은 거 멈추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풍증상이 있는 것. 이 풍증상은 두 가지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경락인처럼 관절이 뻣뻣하고 이런 데도 의인을 써서 없앨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풍증상. 근데 성인들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죠. 애들은 생기죠. 뭐 경풍 같은 게 있을 때 의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소아과 처방을 보시면은 경풍이나 이런 거에 의인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드물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이제 만경풍이나 이런 거니까 이게 의인이 들어가서 비위를 틈실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냥 백출 같은 거 마냥 많이 쓰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인이 바로 요런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자, 또 이 풍이 이런 정신과 질환, 그다음 관절 질환, 정신과 관절 질환 말고 또 풍이 또 어디 가냐면은 풍의 힘이 기욱으로 들어가면은요, 풍이 들어가요. 풍이 기욱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요, 풍사가 기욱에 들어가면은 뭐 풍에 바람이 확 부니까 기욱에 있는 기혈들이 막 소통이 잘 될 것 같죠. 그거는 정상적인 점기의 풍이고요. 사기의 풍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역할을 막아요. 기혈의 흐름을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혈의 흐름이 제대로 흘러다니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감풍환 생각하시는 것도, 저 외부에 감기 기운이 있으면 뭐 거기 풍환사가 대부분 한사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튼 외감이 오면은 정상적인 어떤 기혈의 흐름을 막아가지고서는 각종 외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외감이 아니고 내상 잡증의 풍사가 기욱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런 현상을 일으켜서 기혈의 흐름을 막아요. 기혈의 흐름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응체되겠죠. 기혈 응체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제일 흔하게 오는 것이 옹저, 창양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옹저, 창양을 치료하는 거에 거풍하는 원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저기 의인도 그렇겠냐? 예, 그런 거에도 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 14일 임상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옹저, 창양, 유사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사마귀. 사마귀도 결국은 뭐냐면은요, 풍의 풍사가 기욱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토기의 기욱의 기혈의 흐름을 응체해서 만든 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의인은 사마귀를 잘 없앤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게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아까 경풍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풍도 풍이잖아요, 지금 풍사잖아요. 경풍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사가 심신에 영향을 준 거고, 심신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육에 영향을 주면은 사마귀가 생기는 거네. 그러면은 경풍이 많은 애들은 사마귀도 많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 항상 그런.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성인은 잘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성인은 기혈이 확장이 돼가지고서는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데, 애들은 기혈이 순양지체긴 하지만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풍사에 의해서 경풍도 잘 발생할 수 있고, 애들은 관절염은 잘 없지. 성인들이 많죠. 경풍도 잘 발생할 수 있으면서 사마귀도 잘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바로 의인 같은 것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습을 없애는 약이 일반 이뇨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습이 있어. 자 이수약. 여기 어차피 약간 뭐랄까 복령이나 여기 복령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이 복령 말고 다른 이수약 잔뜩 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겠는데, 그 많고 많은 이수약들이 많은데 전혀 잘 임상에서 안 쓰는 방기, 통초, 의인, 여기 대두황건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약간 이수하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핵심은 결국은 일단 뭐다? 여기 전부 다 아까 경락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락에 잘 달려가서 경락에 있는 습을 잘 없애는 특성들이 다 골고루 있고, 자,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풍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잘 설명을 해드리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요 의인의 그런 것도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는 게 아니니까 좀 더 풍사가 이런 기욱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옹저나 창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막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풍하는
다른 약들 이런 것들에도 약들을 갖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인 이런 거 말고 다른 약들도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라고 혹시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예,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예, 쓰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처방 방풍통성산. 방풍통성산. 그 방풍통성산을 가지고 유화관 선생이 바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 양반 방풍통성산 유화관이 쓰신 거 보면은요, 외감풍한 뿐만 아니라 내상으로 인한 풍사야 항성으로 인한 가중 잡증. 그 잡증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잡증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분은 간, 심, 비패, 신풍, 그러니까 간풍, 신풍, 비풍, 폐풍, 신풍이라는 용어를 써가시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풍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관풍만 생각하잖아요. 풍이라고 하면은 그거 말고 내부에서 오는 그런 오장풍이 생기고 그 오장풍들로 인해서 여러 병증이 생기는데 그걸 살펴보면요, 사실상 전부 다 거기에 전부 다 방풍통성산으로 치료했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풍, 거풍습에 할 때 이 풍의 개념이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이해를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지금 이 약에도, 이 곽향정기산에도 이런 약들로 갖다가 쓰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라고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두황건은 바로 습열을 증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물 주고 따뜻하게 해가지고서는 만든 거잖아. 키우는. 대두황건이 뭡니까? 콩나물이잖아요. 콩나물 어떻게 키웁니까? 요즘 콩나물을 안 키우시죠? 저 어렸을 땐 집에서 많이 키워서 먹었거든요. 이게 따뜻하게 그 방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거기다 물 버가지고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크는 것, 그러니까 습과 열의 환경에서 잘 커. 근데 어떻게 커? 뿌리를 이렇게 내면서 잘 큰. 그러니까 결국 습열의 힘을 받아서 그 습열의 힘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대두황건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할 수 있느냐? 자, 온양한 어떤 그런 습열, 그러니까 온양은 아주 오랫동안 묵어진 습, 그런 것들을 없앤다는 거죠. 온양지 습열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자, 습열은 습열인데 이 습열도 바로 생긴 놈이 있고 오래된 놈이 있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오래 묵은 놈이 치료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 습은 끈끈한데, 그 자체로도 끈끈한데 바로 생긴 놈도 끈끈한 것 때문에, 성질 때문에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 오래 묵은 놈은 그 주변에 장부면 장부, 경락이면 경락 이런 데 달라붙어, 관절이면 관절 이런 거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쉽게 안 없어져요. 근데 그 쉽게 없애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대두황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얘는 원래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 예를 들어서 이런 습열이 있는 환경에서 대부분의 약들은 없어지잖아요. 썩잖아요. 그런데 얘는 오히려 그런 환경만 딱 되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뿔을 내가지고 잘 돼서 원래 잘 없애. 그리고 아까 저 있잖아. 그 시루 같은 데다가 놓고 덮고 따뜻한 와르목 같은 데서 물 벗어 키운다 했잖아요. 깜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 같은 거 많이 오면 잘 안 커요. 자, 그러니까 그냥 컴컴한 곳, 이런데 바깥 부위보다 안쪽에 있는 곳, 그런 쪽에 있는 곳에 습열이 있을 때 잘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 그래서 뭐를 한다? 즉 비례기를 잘 변증을 해준다, 증변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콩나물 하면, 자, 콩나물 해장국은 다 드셔보셨잖아요. 자, 콩나물을 많이 끓여서 콩나물 국물을 하면은 우리가 술 해장하고 뭐 이런 거에 잘 없애는 걸 감각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그 없애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아, 얘가 습열의 힘을 잘 없애는 능력이 이거에 있구나. 그러니까 해장국에도 이런 거를 이용해서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약물들을 곽향정기산에 거랑한다면은 그 정기산, 즉 이가감 정기산이 치료하는 병증이 무언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락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위병의 중초병이긴 한데 이게 그냥 비위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부병이 아니라 좀 바깥에 있는 경락 관절에 있는 습이 우울체되고 습혈이 우울체된 것을 특히 더 잘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락증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59조도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요즘 다발하는 각종 습병을 치료하는 원리들이 여기 많이 가 있고, 사실 제가 이 처방들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압니다. 네. 네. 먹으면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대두환경 같은 경우 콩나물이니까 이게 가서 약효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넣을 때하고 뺄 때하고 약효 차이가 있어요.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거 하시고, 참고로 요거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그냥 보조 비교를 좀 했습니다. 뭐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했는데요. 자, 비슷비슷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모가, 의인, 우술, 대두환건의 약효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다 쉽게 해서 근육병이나 이런데 뭐 많이 쓰고 다리 뭐 이런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 같은 경우에는 전근에 잘 써. 전근에 잘 써. 그 다음에 의인은 전근보다는 여기에 근급구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둘 다 근육의 경련이나 이런 데에는 원래 최적화가 되어 있는 약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에 비해서 우술 대두환건은 바로 근육 경련 이런 구련 이런 데에 조금 더 최적화가 돼 있어 라고 해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뒤에 보시면 의인의 근급 구련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걸 테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약간 다르고요. 요거는 요거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키포인트가. 얘는 전근인데 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근이 급하다, 딱딱해지고 뻣뻣해졌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폭, 강직, 계속어, 풍. 즉, 풍의 성질이 있으면서 습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풍습, 거풍습, 서로 일맥상통하죠. 네, 상통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술하고 또 대두환건을 비교를 했는데, 자, 똑같이 이런데 근육병 이런데 잘 쓰기는 하는데, 자, 우술은 여기는 하강하는 성질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 대두환건은 위로 상승하는 성질이 있어요. 승습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두환건하고 우술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아까 그런 우리 이제 이가감 전기산이나 이런 데에 이 대두환건 말고 우술 같은 거를 넣어서 쓸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여기 우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나라 토우술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회우술이나 약성이 좀 차이가 있죠. 회우술 같은 경우는 좀 보이게 성질이 많고 우리나라 우술 같은 경우는 청열 이습하는데 좀 키포인트가 더 맞춰져 있어요. 좀 달라요. 그건 다 아시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보익하는데 성질이 좀 맞춰져 있는 놈들 같은 경우는 약성이 습하죠.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토우술 같은 것들은 청열 이습한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여기에 대두환건 말고 요런 데다가 넣으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네, 있잖아요. 자, 그런 거 같은 것도 여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얘는 승습한다고 이건 하강한데 요거의 원리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지금 중초병이란 말이죠. 중초병의 습병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럼 그 습을 결국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비얘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서는 어디론가 없애야 돼요. 근데 우술은 자, 하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냐면은 뭐 무릎, 관절 뭐 이런 데다가 더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초에 병이 들어가지고 습사가 많이 생겼어. 그런데 걔들 이끌고 전부 다 무릎으로 가버리면 무슨 문제가 터지겠어요?
전기를 끌고 거기 가서 기혈을 공급하는 데는 예를 들어 무릎병이 있는데 무릎이 아파. 근데 그게 근육도 좀 말라붙고 뭐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거라면은 우스를 끌고 그다음 다른 약제들의 어떤 기혈을 부활한 약들을 끌고 거기로 가가지고 공급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병 같은 경우는 중초에 문제가 생겨 습이 생긴 거예요. 습이 생긴 거예요. 습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무릎 같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를 몸 안에는 오장육부의 기혈을 활성화시켜 가지고선 빨리빨리 이렇게 쪼개버려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을 저 구석진 곳에 갖다 박아넣는 것보다 승습을 시켜서 이동하기 쉬운 곳으로 흐트러 버리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비슷한 얘기가 이 온병 주변 딴 곳에 나오거든요. 그때는 뭐 웃을 얘기가 아니라 이제 대두관건이라는 거 쓰는 얘기를 대해서 이제 다른 거 나오는 어떤 것 때문에 거의 틀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방귀하고 목통을 또 비교를 했는데 요건 좀 두 개 다 여기 방귀하고 이제 통초를 이제 목통으로 보내서 통찰모에서 얘가 다르긴 하지만은 아무튼 만약에 이제 목통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 두 개가 다르다 이거예요. 자, 방귀는 다 아시다시피 뿌리예요, 뿌리. 그리고 목통은 줄기예요. 그리고 줄기인데 목통은 속이 이제 비어 있죠. 이것도 약간 뭐 그런 성질이 있지만은 자, 방귀는 뿌리죠. 자, 뿌리는 되게 성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안에서 밖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목통은 줄기라서 사실은 승강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더 많기는 하지만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는 성질이 강해요. 이 목통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뭐냐면 이 목통이 원래는 이 심소장을 연결해서 이습하는데 수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거에 비해서 방귀는 바로 위로 올라가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방귀하고 목통 약대를 쓰면은 일석이조겠구나. 그 다음에 그때 때에 따라서는 요걸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통초, 통탈목보다는 목통이 약성적인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당 선생께서 중경 선생 어떤 그 뜻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습관을 빌려다가 목통을 통초로 쓰신 건지 아니면 통탈목 꼭 맞아 통탈목을 쓰신 건지 딱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퀘션 마크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시면 59조에는 이가감 전기사는 바로 경락에 수분이 있는 것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약인데, 자, 이 약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이 약물 4개의 약물을 가미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약물들의 특성을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각종 관절염 치료하실 때 아주 잘 쓰는 약물들이니까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60조에 하면은요. 자, 예습이 내부에 부착돼서 증상이 어떻게 된 거냐. 자, 설태가 노래. 그 다음에, 위안부가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기기가 불선하고 오래돼서 열이 있는 거예요. 열사가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삼가감 전기산을 써야 되는데, 결국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행인하고 활성을 쓴 거예요. 자, 비교를 했어요. 앞에는 두 방법은 이제 하나는 승강 위주고 하나는 경락을 급히 선통하는 것에 키포인트가 맞춰진 거다. 근데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 내복에 복열이 있는 거예요. 복열이. 그리고서 오래돼서 반드시 화열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신열 증상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열을 없애야 돼. 열을 없애는데 키포인트를 맞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썼다? 바로 하나는 활성을 쓰고 하나는 행인을 썼는데, 자, 행인을 쓴 이유는 앞에 이미 잘 아시죠? 이팩이 자, 폐를 소통을 잘 해가지고서는 기화하게 되면은 습열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폐를 건드려서 습을 없애는 것은 없앴어요. 수지 상원이 폐기 때문에
자, 하나 건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폐는 또 수지 상원만 되는 게 아니라 뭣도 된다? 이건 뭐 제 얘기지만은, 자, 공냉식의 본좌다. 자, 몸에 열이 있을 때 그 몸에 열을 식히는 놈은 결국은 크게 두 개, 넓게 보면 세 가지도 볼 수 있지만은 결국 두 가지 장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다? 하나는 공냉식의 본자인 폐, 하나는 순냉식의 본자인 물. 그 물의 어떤 것. 그러니까 순냉식으로 몸의 열을 끄거나 아니면 공냉식으로 몸의 열을 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공냉식을 선택했죠. 그래서 공냉식 방법으로 선택을 하니까 그 방법으로 바로 행위를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순행식 방법 쓰면 안 돼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썼겠습니까? 아까 중축병인데 상초 가는 거 싫어가지고서는 그거 하는 상초에 들어가는 길경이나 감초도 뺀 약물인데, 만약에 순행식 한답시고서는 자 신장으로 들어가는 약을 들게 되면은, 자 그래서 순행, 그러니까 물기를 끌어오는 거 참 좋긴 한데 이거 끈다고 신장으로 들어가는 약 썼다가는 사기를 끌고 얘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꼭 이런 데에 들어갈 약을 쓰게 된다면 진짜 신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써야 되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하초병변이 나타났겠죠, 여기에. 근데 없는 거 보면은 일단 신수는 정상이니까, 자 순행으로 하는 기전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얘는 정상이 안 되어 있겠지. 그래서 얘를 써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폐로 확실히 가는 약들은 아닌 행인을 선택해서 바로 위에는 조금 건들고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역할의 약물을 행인을 써가지고 바로 시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하나는 쉽게 해서 수지 상원인, 그래서 습을 제거하는 이유로, 또 하나는 요걸 해서 바로 온열을 제거, 그러니까 습과 열을 같이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행인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가미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가미하는 거하고 달리 아주 섬세해요. 최소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그 약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석. 자, 활석을 쓴 이유는 이제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신 분이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활석을 쓰면은, 자, 하나는 얘는 이수하죠. 수기를 없애요. 근데 이수만 하면은 절대 이거 썼을 리가 없죠. 활석은 바로 열이 있는 병증에 쓰이는 대표 약물이라고 했잖아요. 활석은 습과 열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열을 그러니까 끄고 내보내는, 그리고 반드시 활석을 쓰려면 꼭 열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열이 없는 상태에서 이수하기만을 위해서 활석을 쓴다고 하는 것은 매우 하수예요, 매우 하수. 활석의 아주 묘미는 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 열의 힘을 빌려 가지고 습과 열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열은 식히고 습은 이수시키는 것을 일석삼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활석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앞에서 여러 번 강의 드렸잖아요.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행인과 활석을 넣은 이유가 알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딱 오죠.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묘한 거고, 우리 아까 제가 저전 시간에 뭐 6일산이라는 거 한창 말씀을 드렸는데, 6일산이 아주 오묘한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이제 다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 뭐 감초는 빠지긴 했지만은 곽향전기산에다가 6일산을 합방해서 가감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의 피부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거에도 아주 잘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아주 묘한 거예요. 저는 물론 써보지는 않았어요. 이 처방 자체를 써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614나 다른 처방 합방에 쓰는 케이스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자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뭐 하다 보면 다 비슷해져 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5가감 전기산 중에 지금 저희가 3개를 했어요. 이렇게 3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 3개 한 여기까지는 곽향전기산을 서늘하게 바꿔가지고서는 쓴 가감법인데, 요 뒤에 나오는 2가지, 그러니까 4가감 전기산하고 5가감 전기산은 원래 곽향전기산의 약성, 즉 따뜻한 약성을 그대로 쓴 거예요. 네? 필요 없는 약을 빼버리고 약을 가미해서 쓴 거예요. 즉 그래서 5가감 전기산도 3대2로 나뉘는 겁니다. 1가감 전기산부터 3가감 전기산까지는 서늘한 가감 전기산이고 4, 5가감 전기산은 따뜻한 가감 전기산입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지금 수본병 파트잖아요. 운병 중에. 그럼 여기는 원래 그럼 4가감 전기산이나 5가감 전기산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죠. 한숨에다 갖다 놔야죠. 그렇죠.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상이죠. 이거는 이제 61조하고 62조요. 이거는 원래 응당 어디에 집어넣냐. 앞에는 한숨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따뜻하니까, 약이. 그런데 여기 같이 5가감 전기산법에다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뭐 하고자 한다는 거죠. 자, 살펴보는 자, 관자가 뭘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화재, 고방을 화재는 가감한다는 거죠. 이 고방을 변화하는, 가감하는 어떤 그런 묘법을 알으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저쪽에 갖다 놔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한꺼번에 5처방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알기 쉽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 갖다 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고. 그런데 요거는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시간이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요거 하기 2시간 하기 전에 하기에는 조금 짧은데 할 수 없어요. 다음 시간에 4가감 전기산, 그 다음 5가감 전기산, 그 다음 성향 전기산, 광량탕을 하고 당연히 시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남으면은 중풍을 이어서 하고, 만약 적게 남으면은 그냥 짧게 해서 끝나는 그런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곽향 전기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뭐 자극이 좀 되셨나요? 대부분 곽향전기산의 이 5가감 전기산, 그러니까 운병조변에는 가감 전기산을 대부분 잘 몰라요. 대부분 잘 모르는데 대충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니까 곽향전기산을 저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들 카톡방에 올리시면은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